안녕하세요. 현예근합니다. 제가 다룰 오늘 주제는요. 정말 억울할 것 같은 사람. 너무 나는 그렇게 억울당하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대해서 내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 편견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방송으로도 나쁘다고만 들은 사람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대해서 2011년도인가 그 형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사람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은 일방적인 언론이 저렇게 비판하고 저 시장 정도 되는 사람을 죽이려고 자꾸 저럴까? 응? 일방적인 비판만 하고 그 사설나는이나 이런 걸 언론인들이 다루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성장 과정이 어때서 그런가 그러고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다 알고 싶지도 않고 그때 당시 그 공인으로서 이재명이가 형수한테 욕했다고만 언론이 되고 아주 나쁘다고 그러더라고. 처신을 공인으로서 처신 잘못했다 비판 아닌 비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야, 내가 그랬어요. 생각을 이렇게 했거든요. 자, 입장을 한번 바꿔보자. 가난하고 찌들고 힘들게 살아온 내 아픈 부모야. 그나마 호르몬이야. 그 호르몬이를 형수라는 사람이 무시하고 욕하고 마구 대하는데, 하물며 내가 있는데도 그러는데, 이재명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그러는데, 내가 없을 때는 얼마나 더 했겠는가. 이걸 보는 순간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은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내 부모한테 가정사랑은 유계질서가 있는 거예요. 부모인데 형수라는 사람이 나 같으면요, 형수가 뭐가 없어. 그때는 나도 착하다고 소문이 난 사람인데 나도 이성 잃어버려. 그러면 근데 욕만 해서 끝나요? 그러면 언론이라는 것은요, 전후 사정, 그 배경, 이것을 놓고 왜 그래야만 했는 것까지를 언론에서 다뤄줬어야 돼요. 자, 이부선 사건인가 그것도 있었잖아요. 지금 이부선이가 사과했잖아요. 그 거짓 뉴스라고, 거짓 제명했다고. 자, 이렇게 당한 사람이에요. 쉽게 해서. 자, 말이란 게요, 얼마나 무섭냐면 이 말이요, 사람이 천냥빚을 갚을 수 있고 사람을 수없이 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언론들이 그렇게 쉽게 다뤄요. 힘없고 빼없다고. 이 기득권들이요, 이 사람이 싹을 본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이 사람이 뭐가 될 것 같고 무지하게 똑똑할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싹을 짝으려고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나는 분석을 했어요. 두 번째 요인이 왜 거기서 나는 더 그걸 느꼈냐면요, 대장동 사건이가 연주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언론을 들어서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게 뭐 지금 한 11, 1년 전이겠죠. 이상하다 이게. 왜? 민간업자들이 이 공공하고 개입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 민간업자가 그것을 하면은 이익이 되긴데, 공공 정부에서 개입한다? 군에서? 이것은 시에서 이거 개입한다. 이거는 안 맞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도 나는 언론 일반적인 보도 때문에 내가 굉장히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때 당시 배경이요. 제가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서울이요. 땅값이 몰락돼서 전혀 거래가 안 일어나고 식서 하락된 시기입니다. 공공업자가 할 수 없어. 내가 공공업자 하려고 해도 누가 업자들이 없어요. 그때 당시 저는 정확히 그걸 기억합니다. 공공업자가요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면 적자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못 걸어야 돼. 그때는 쉽게 시장이나 도지사들 못 걸어야 부동산 함부로 취급을 했어요. 근데 성남시라는 게 개발을 놓고 가장 좀 늦게 된 편이었어요. 성남이 뭐 분당 이런 데보다. 그래서 그때 시기가 안 좋은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시기를 민간업자가 달라던 겁니다. 근데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이익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아. 그러면은 시장 입장으로서 이거 같이 하자. 시하고 같이 공공사 사업을 하자. 이게 민간업자에서 이거 황당한 거야. 내 취직금을 반을 성남에서 가져가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성남이는 자기가 볼 때 이건 나쁜 새끼거든. 근데 그 사람한테 뇌물을 줘요?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자, 내가 백이 없어. 아무것도 없고 지장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뇌물 가지고 내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데 그걸 받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내가 왜 언론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들이 썩어가고 있는가를 그때 느꼈어요. 성남이 신건물을 지어서 자 7층인가 뭐 몇 층에 제일 꼭대기층에 시장실을 하락이 했대요. 근데 2층으로 내려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아니면 주민들한테 개방을 했어요. 시정을 청렴하게 하려고 CCTV까지 달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서 폭력자가 뇌물을 주고 민간업자가 갖다 뇌물을 주고 참 나는 저 언론들을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 이게 무슨 냄새가 나도 정말 똥꾸른내가 나더라고. 야, 이거 한 사람 야망 있는 건가? 저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는 그때 냄새를 팍 풍겼어요.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갈수록 사건을 소설화를 만들어내더라고. 언론들을 봤어요. 다 그 소설을 만드는 거. 그리고 검찰들이 그렇게 소설을 만들어 쓰는 걸 봤습니다. 야, 역시 힘없고 배경 없으니까 저렇게 당하는구나. 저 사람은 얼마 안 있다가 자살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정도면 살 수가 없는데. 이게 또 나중에 보니까요. 뭐 김부선 뭐 사건 터지갖고 지금은 김부선이 사과 아니고 거짓 정보했다고 해명을 해서. 근데요, 이 당한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모함을 받고 당신들 안 겪어봤죠? 그같이 사람 미쳐 팔딱 뛰는 거 없어요. 미쳐버려 그거 완전히. 제일 나쁜 행동이요, 이 말로서 사람을 해하는 겁니다. 거짓 정보. 남의 인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재명이란 두 아들을 다 건들고 마누라 그 옆에서 없는 사람 만나서 개고생했던 마누라까지 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나는 이 땅은 한쪽에서 골마 썩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어쩌다 내가 정치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뭐라고 줄 알아? 이재명이는 죽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참 니한테 온수졌느냐? 왜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것을 내가 답변하고 그때부터 말을 안 해버렸는데요. 돌이켜보면은 이 사람의 생명력이란 것은 참 나는 대단하다고 봐요. 저 사람이 하늘이 진짜 구해준 사람이구나. 저 정도 누명을 쓰고 검찰 한두 명한테만 당해도요 사람 죽고 싶어요. 근데 수백 명이란 사람이 붙어갖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걸 못 죽이니까 그 마누라까지 데려다가 10만 원도 안 된 사건을 개인당 2만 원밖에 안 되는 사건을 접어서 결론은 법정에 세워서 150만 원 벌금. 참 한쪽은 골마 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더기 냄새가 나. 아주 똥통에 차라리 구더기였으면 좋겠어. 갖다가 다 사료 만들어 버리게. 사료감도 안 돼. 집게 있어. 그렇게 썩었어. 냄새가 진동을 해요. 나는요 평생을 입편 없이 살았어요. 김대중이도 찍었다가 김대중이도 비판했다가 공산당인 줄 알고 진짜 그랬어요. 30살 때까지는 김대중 씨는 공산당의 빨갱이인 줄 알았어 내가. 그 매스컴에서 하도 그래서 지나가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은 언론에 대해 침해를 받았구나. 독재에 의해서 침해를 받았구나. 인권 침해를. 그렇게 느끼고 내 스스로 깨우쳤죠.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언론이란 것은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그 외에 일어났을까의 배경,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확하게 네 생각, 내 생각을 맞춰서 그걸 조화롭게 언론을 보도해야 되는 게 언론사가 할 일이에요. 언론인들이. 근데 그걸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의 편파주의구나. 누구를 하나 죽이겠다고 작정했구나. 이 땅은 기득권이 득지하는 세상이 됐구나. 그걸 느꼈어요. 내가 나는 누구를 비판하고 싶지도 않아요. 일방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누구 지명삼이 나 다 찍었어요. 전두환 때 그래서 내가 투표하는 거고 노태우 내가 찍었어요. 왜? 그때까지는 좌파들 공산 빨갱이라는 교육이 우리는 안보에 철저하게 집어들어가서 내가 30대까지는요 정말 전라도 땅 사업하러 갔다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김대중이 욕하다가.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그게 얼마나 말이 무서운가, 언론이 무서운가를 알았어요. 이 세뇌 20여 년 살아오면서 30여 년 받은 세뇌 교육, 독재, 거기에 대한 내가 비판을 별로 안 했구나. 아마도 한번 데모하다가 끌려가고 뒤지게 터지고 주차장에서 한 20일 있다가 나오니까 이제 겁이 나서 못했겠죠. 사람이 수긍에 들어갔어요. 겁이 났을 거야 아마. 애지간 내 겁이 없는 놈인데
하도 내가 겁을 먹었고 이제 아마 독재에 적응됐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제가 30살이 됐을 때 참 정권이 바뀐 지 어마어마한 피해를 봐서 노태우 정권 때 심야를 막아갖고 제가 결론은 부도가 났는데요. 제가 우리나라의 획기적인 유통을 먼저 시작했었어요. 체인점, 레스토랑, 피자, 돈가스, 함박스텍, 비우스텍, 소스, 루 이런 레스토랑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생산했어요. 그것도 수작업, 인력이 많이 들어갔죠. 근데 그게 너무 잘 되니까 왜? 레스토랑은 주방장 없어도 주방장보다 맛있게 뽑아내거든요. 비교도 해봐는 알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제부터 현찰이야. 우리는 예상이 없어요. 예상 만약에 한 군데 있으면 그냥 배달 중지하고 그 물건 싹 갖고 와버려. 그러면 그 주인이요, 사장이 차 타고 쫓아오면서 달라고 그래요. 회사까지 다시 전화해. 현찰 주택 갖고 오라고. 왜? 주방장을 구해야 되는데 없어. 그냥 저 그때요 공간 협박을 엄청 받았어요. 주방장들한테, 요리사들한테 자기들 모가지 잘린다고. 그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업이 귀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이 땅에 체인 산업을, 피자 체인점 이런 거 모든 거 창시자가. 그런데 노태우가 갑자기 심야를 막아버린 게 4년 동안 매출이 3분의 2가 절단 났어요. 근데요 직원을 나는 못 잘랐어요. 네, 이 직원을 내놓으면 내 가슴이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 월급을 사채로 막고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이렇게 정권 하나가요 잘못돼도 어떤 사각가들은 치명타를 받아요. 근데 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다시 인식한 게 언제부터였냐면은, 그때는 생각만 했어요. 내가 설아가 언론이 이건 잘못 보도되고 표적으로 보도하는구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 완전 죽일 사람이 됐더만, 쟤도 한 10대까지가 몰아서 갑자기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이건 아닌데 정말. 왜 사람들은 그 언론에, 거짓 정보에 이렇게 진실이 가려질까? 보이지 않는 저 언론에 뒤에 숨겨진 저 얼굴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그때는 이재명 책도 없고 그냥 저도 거의 사업을 포기하다 싶은 10여 년을 사업 실패하고 그냥 정신없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냥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은 그 억압 속에서도 죽이려고 수백 명이 달라들어도 못 죽이고 있더라고. 야, 저 사람 인물이네. 내가 시험 자르고 옆모습이 많이 닮았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는데, 나는 저렇게 나쁘게 행동할 것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저건 무지하게 지금 공산당으로 따지면 숙청을 시키고 있구나, 누군가. 미래의 권력이 제 앞으로 가겠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저 정도면 하늘이 살려주는 거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유튜브를 날린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요,
나라를 한 10년은 끌고 가야 됩니다. 나는 그런다고 내가 콩고물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 자, 자꾸 인구는 줄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복지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자원이 없는 나라는요, 생각이 올바르게 뱉고 10원을 가지고 100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자가 필요해요. 장사꾼 나라니까요.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고 백성의 종이 되겠다고 외치는 사람,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밤이면 밤, 낮이면 낮, 시간이 짧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한 사업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20시간 이상을 뛰었잖아요. 지금 똑같은 하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 국무회의를 전부 다 오픈하고, 그것은 거짓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도 거짓말, 이 말에 당했기 때문에 진실이 은폐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우리는 정말 10년 해줘야 돼요. 민주당 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은 이재명이를 지탱하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려면 민주당도 우리가 인정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요, 자, 우리 좀 선배 되시는 분, 후배 되시는 분, 동료 되시는 분 내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세대 교육을 받고 언론에 지배당했던 이 머리를 이제는 보잖아요. 보면은 스스로 내려놓을 줄도 하고 방법을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나쁜 감정을 밀어낼 수도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옹호한 사람이 많아요. 난 경로당을 안 갑니다. 그래서 아예 세상에 이럴 수가. 점령을 잘했대요. 그래서 내가 당신 손자들 가서 다 전쟁 가서 죽여도 괜찮냐는 게, 그 말에 대해서 답변 안 해요. 전쟁에서 나라가 우리 어린 세계로 들어가자, 다시 되돌아가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 말에 대해 답변을 안 해. 왜 근데 부정하시냐고 내가 그랬어. 그래서 나 경로당 안 갑니다. 이 사상이란 건요, 세뇌 교육을 받았으면은 잘못됐다고 내가 느끼고 그 세상살이가 그러면은 빨리 바꿔야 돼요. 제가요, 방황하고 있을 때 이 홍성이라는 자리를 와서 산속에 민가 딱 한 군데 살고 있는데 여기서 정착을 했어요. 좋더라고. 근데 그 옆에 민가라고 한 100m 떨어진 분이 폐가 없어요. 수술을 해갖고 빼짝 말랐어. 오늘에 자기도 그런 것 같다고. 내년이면 아마 못 살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참 불쌍해서 내가 그때 부전하고 마지막 차 끌고 다닌 게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님 세상 구경시켜줄게. 그리고 우리가 20일 전국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내가 구석구석 사업했던 구석구석 전라도, 경상도, 해안,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태백으로 거쳐서 영월, 저기 단양, 충주 이렇게 또 중앙으로 내륙으로 스쳐서 구경을 다
시켜줬어요. 나는 솔직히 직업이 없다 보니까 돈이 없었어요. 나는 평생을요 사주기만 했어요. 누가 사주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습관이 안 돼서 못 받아. 근데 나는 돈이 없는데 그 양반이 기름값 내고 가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싸라고 이런 거 반찬값을 다 내더라고. 근데 나는 거기서 심리적으로 너무 아팠어. 그래서 형님이 뭐라고 하냐면 왜 그 생각을 하냐고. 자기 일을 위해서 전국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왜 동생이 써야 되냐 이거야. 말을 할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런데도 마음이 선치 않았어. 내가 있으면 해주고 싶었던가 나는. 그렇게 평생 이렇게 사주다 보니까 그걸 못해. 쉽게 해서 얻어먹지를 못해 성격이. 그래서 이제 얘기가 또 산천포로 나갔는데 그 형님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시는데 그 형님이 골수야 골수. 사상이 안 바뀌어. 2년이. 지금도 국민의힘이요. 그게 다 오라. 우리나라는 일방적인 약간의 억압할 수 있는 독재가 돼야 된다는 거야. 난 그래서 그 형님 만나면 정치 얘기는 안 해. 좋은 감정 나빠질까 봐 아예 안 해버려. 가끔 그 형님은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겪어봤잖아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유지하고 있어요. 그 정도 내가 거기서 대해서 결론을 얻어서 사람이 생각이란 한 번 지배당하면 빠져나오기가 힘들구나. 내가 진리를 나의 세계를 계산했던 진리를 그 양반한테 얘기해 줬어. 그래도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요 이 생각을 바꿀 분도 있겠지만은 안 바뀐다 그래서 욕하지 마세요. 왜? 그들은 70년대 유신 정권을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독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머리가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어린애들이요 교육이 참 잘못된 지금 뭐 서클인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안 빠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종교도요 저는 그리스찬이에요. 동생 다 뭐 나하고 혜진 여자도 내가 10년을 공부 가르쳐서 목사했고 우리 남동생도 목사님입니다. 우리 형제는 다 그리스찬이에요. 근데요 어느 못된 목사들 말이요 그들 때문에 교회 안 간 사람들이 시골에 막대기 많습니다. 악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건 사탄들이에요. 사탄. 그 사람들 때문에 성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정한 목회자 여러분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상으로 오늘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더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생각들 한번 해봅시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 냉정하게. 저 정도 언론과 검찰이 때려버리면요, 살아날 사람 하나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김대중 그 양반도 저 정도까지는 아마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맞아. 사형까지 받았은 게 그중 인물의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냉정히 생각해서 이 땅에 필요한 인물이 과연 누구신가? 말만 건드림하게 하는 사람보다 내면을 보시라고요. 내면 깊은 저 내면의 세계를. 과연 국민을 얼마나 섬기려고 노력한가. 자기 스스로가 날짜를 계산하고 있잖아요. 이것밖에 안 남았다. 이것밖에 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가 이걸 성공시키려고 하니까 이 백성을 다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는 이 땅에 가난이라는 것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잘못하면 우리는 수시간에 미끄러날 수가 있어요.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단히 어떤 강풍이 때려도 안 무너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이제는 부강해서 더 강하게 만들어 놔야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냉정하게.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길을. 감사합니다. 현예근합니다. 그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서없는 말까지 들어줘서. 안녕.